목요일 아시아 증시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2차 무역 협상을 통해 일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히토류와 핵심 기술의 수출 통제 조치 해제에 합의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히토류의 수출 제한은 6개월로 제한을 걸고 일부 부분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면서 긴장감이 아예 해소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에 어제 시세를 내줬던 아시아 증시는 우리 증시를 제외하고는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이에 상해 지수가 장 초반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원전, 뷰티 주단에서 시세를 내주면서 장중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특히 대형 주단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하락폭을 줄이거나 상승불을 켜내는 상해 증시입니다. 오늘장 3,400포인트를 지지하는 상해 지수, 현재도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홍콩 증시의 키워드는 바로 해천미업입니다. 해천미업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공정 가정에 적극 도입하는 중국의 조미료 대기업인데요. 홍콩의 이중 상장이 임박한 가운데 이번 청약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173배가량 초과 신청하면서 흥행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해천미업은 이번 홍콩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글로벌화 전략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뉴스와 별개로 항생지수도 오늘 아시아 증시 흐름의 편승에서 하락불을 켜는 모습이죠. 다행인 점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진 않고요. 오전보다 많이 줄이나 싶었는데 다시금 하락폭을 좀 키워나가면서 0.68%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려해서 정책 금리를 0.5% 정도로 유지한다는 전망인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 증시 내에서는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다음 주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앞두고 있고요. 이번에 동결하게 된다면 3회 연속입니다. 증시 분위기 오늘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중소형주는 오르고 대형주는 약세 보이면서 4거래일 만에 하락불을 켰는데요. 니케이 지수가 0.6%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주요 증시였습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태환입니다. 네, 이번 주 인도 증시 움직임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이번 주 주시장, 인도 시장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승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지금 하락을 출발을 하면서 시장은 현재로서는 지금은 조금은 지금 하락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 인도 증시는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과 인도 정책 안정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강세적인 모습을 보여줬었고, 특히 이제 센섹스 리스트 지수 모두 올해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은행, 자본주의, 인프라 섹터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들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을 하기도 했었고요. 지난 6월 10일 날 발표된 1분기 GDP 성장률이 이제 예상치를 상회한 2.9%로 집계가 되면서 투자 심리가 좀 더욱 개선된 부분도 있었고, 이에 따라서 내수주 소비 섹터 주가도 상승세를 탔었고, 특히 자동차와 빠르게 성장 중인 이제 전기차, EV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어제 오늘 이제 미국 연준 금리 동결 분위기 그리고 인플레이션 둔화 전망이 더해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좀 유지가 됐었고요. 이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은 유효한 것 같습니다. 다만 글로벌 유가 상승 그리고 중동 지역의 긴장감 고조가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에너지 화학 섹터는 조금 혼조세를 조금 보이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리스트 지수 같은 경우에는 25,000포인트 선을 넘어서면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인도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 인도와의 이제 무역 협상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이제 글로벌 금리 변화 등을 좀 주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인도가 이 나흘간의 무역 협상 회담을 마무리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일부 논의에서 좀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데 올 가을에 서명을 하는 걸 목표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간다고 합니다. 현지에서 혹시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대로 6월 4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이제 뉴델리에서 진행이 됐었는데요. 미국 그리고 인도 무역 협상은 양국 간의 양자 무역 협정의 첫 단계인 담정 합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도 상무부 차관보가 이끌고 이제 인도 측 그리고 미국 무역 대표부 고위 관료가 주도한 이번 협상에서는 7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시행 기한 전 담정 합의를 목표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양국은 산업재 그리고 일부 농산물 시장 접근의 확대와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 그리고 디지털 무역 활성화를 위한 통관 절차 개선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인도는 특히 미국산 냉동류 그리고 생산 과일 등의 관세를 낮추는 제안을 했었고,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섬유 보석 그리고 가죽과 자동차 부품 등에서는 유리한 관세 대우를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인도는 미국의 10% 기본관세 철폐 그리고 철강 수출에 대한 50% 관세 면제를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미국은 이를 거부를 하면서 최근 영국과의 협정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협상은 농업 그리고 자동차 부문 관세 조정에 좀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양측은 6월 말까지 1차 잠정 합의를 체결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9일 이전까지 임시 합의가 있을 거란 예상도 나오던데 현실화된다면 인도 증시에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 인도 중앙은행이 예상 밖의 기준금리 B컷을 단행을 했습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어렵다는 얘기로 풀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도 최근 이제 6월 6일 날 있었던 인도 중앙은행의 이제 B컷 이제 50bp 기준금리 인하가 그 기술적으로 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해석은 좀 분분합니다만 지금 3년 만에 금리 수준이 5.5%로 조정이 되면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배경에 대해서는 올 회계년도 GDP 성장률이 6.5%대로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좀 둔화된 상황을 좀 반영한 조치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소비 그리고 제조업이 조금 부진하고 있는 한 모습과 미국의 상호 관세로 인한 이제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런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이제 B컷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은 인도 인플레이션율이 지난 4월 3.16%로 이제 기록을 하면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도 중앙은행의 4% 이하 목표 아래로 안정화됐다라고 이제 확신이 섰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풍작, 유가 하락도 물가 안정세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RBI 인도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 기조를 중립으로 전환하기도 했고 추가 금리 인하 여부를 향후 데이터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고도 추가적으로 좀 밝혔는데요. 2025년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25bp 추가로 인하해서 5.25%까지로도 추가 인하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 루피아 약세 그리고 글로벌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리스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는 8월 그리고 10월 인도 중앙은행 기준금리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점쳐지고 있는데 추가 인하는 올 하반기 인도 경제 회복 속도와 글로벌 요인에 달려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물가 완화에 따른 긍정적인 변화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인도법인 권태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